떴다 변전국입니다. 공군과 국토부가요, 서해에 있는 군 작전구역 MOA라고 불리는 공역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연간 이용객 1억 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비행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떴다 변비행 이룩합니다. 엄청난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단독 서해 군 작전구역 3마일 축소, 인천공항 하늘길 넓어진다. 제가 하나를 썼는데 결론이 난 사항은 아니고 협의 중인 내용인데,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인천공항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공역이 로미오 88 그리고 ACMI라고 불리는 요곳인데, 로미오 88과 ACMI의 북부 3마일을 아래로 내리면서 축소를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하냐? 바로 인천공항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천공항이 훌륭한 공항인데 지리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는 공항이기도 해요. 바로 공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위로는 북한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또 비행금지 구역으로 이렇게 빨갛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보면은 아까 말한 로미오 88과 ACMI라는 공역이 있어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좁은 곳인데, 인천공항을 들어대는 비행기가 하루에 몇백 대인데, 사실은 이 좁은 공간으로 이렇게도 들어오고, 이 아래서도 들어오고, 이쪽에서도 들어오고, 이쪽에서도 들어오고, 위치는 기가 막힌데 아래 위로 공역이 막혀 있다는 문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천공항이 2001년에 개항을 한 이후에 뭐를 하고 있냐면, 단계적으로 개발 계획에 따라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4활주로 건설 및 제2터미널 확장을 골자로 한 4단계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인천공항 2터미널 확장 공사가 올해 10월 말에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완료가 되면 인천공항이 어떻게 변하냐면, 연간 이용객이 1억 600만 명을 처리할 수 있는 공항으로 발전을 해요. 몸집이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공항은 커지고 있는데 반해서 하늘길은 여전히 좁다라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좁으면 이때까지 잘 다녔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7,700만 명이 이용하던 공항이 1억 명 이상의 공항으로 발전한다는 말은 비행기가 더 많이 오고 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비행기들이 이제 더 몰리기 시작하면 여기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하늘에서 계속 대기를 하고 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도 뭔가 벅찬데 1억 명 시대가 오면 이 하늘길이 더 비좁아 터지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항공업계에서는 야, 이거 너무 좁다, 이 하늘길을 열어주세요, 더 넓혀야 되는데 라고 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에 아래 다 공역으로 막혀 있다 보니까 더 이상 넓어질 공간이 없었던 거야. 지상에서 아무리 공항이 넓어져도 하늘길에서 공역 확보가 제대로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일이 발생해요. 그러면 하늘길에서의 관제량의 문제거든요. 현재 인천공항은요, 시간당 75대 정도를 관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억 명이 되려면 어느 정도 필요하냐? 시간당 80에서 85대 정도는 관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려 보면은 지금 공역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항공업계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진들이 만나갖고 공역 2로 조정하는 위원회 회의도 많이 몇 차례 열었어요. 처음에 항공업계 요청은 뭐였냐면, 이 ACMI 여기에서 요만큼을 잘라갖고 떼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공군이 볼 때는 야, 요거는 훈련도 해야 되고 작전도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많이 떼가는 거야.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난색을 표한 거예요. 왜냐면 이 공역이라는 게 수십 년 동안 존재했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훈련 절차나 이런 비행 절차를 다 갖추고 있었는데, 이것을 뗀다는 거는 공군이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를 또 다 바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을 할 수 없었는데, 항공업계 요구가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약간 과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협의를 본 것이 바로 3마일을 축소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이만큼이 사실상 축소가 되는 거죠. 저 정도만 하면은 한 1시간당 80에서 85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제를. 1억 600만 명 정도의 연간 이용객을 처리할 수 있는 공항으로 가기에는 봐줄만 하다. 봐줄만 하다. 이 로미오 88과 ACMI 공역을 조정한 것은 역사적으로 딱 2번 정도 있었어요. 2001년에 인천공항이 개항할 때, 그때 ACMI를 한번 조정을 했고요. 또 2004년에 한중노선, 한중항로 복선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 복선화 조치 한번 할 때 살짝 여기를 바꾼 거예요. 근데 사실은 2017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단계별로 확장 공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시간당 한 63대 관제를 하다가 이제 75대 현재 수준으로 올라올 즈음에 감사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안전 문제 때문에 공역 조정하세요라고 2017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결과를 때려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군과 항공업계가 합의를 보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끌고 왔었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이제는 끌 수가 없는 상황이야.
10월 말에 공사가 끝난다니까. 1억 600만 명을 처리할 수 있는 공항이라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2022년 기준 여객 수용 능력 1위 공항이 이스탄불 공항인데 한 9천만 명을 처리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이것이 2024년에 확장 공사가 끝나서 1억 600만 명을 처리할 수 있는 공항이 된다고 하면 국제 여객 수용 능력 기준으로 세계 3위 공항으로 돼요. 1위가 이스탄불이고 한 1억 5천만 명을 처리할 수 있고요. 2위가 두바이입니다. 1억 1,800만 명 정도 처리할 수 있고 3위가 인천공항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도약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마지막 관문이 이 공역인 거고, 이 공역의 논의에 관해서 공군과 국토부가 요 정도는 되겠다라고 해서 실무진들끼리는 어느 정도 협의를 해가고 있는 거죠. 물론 이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거가 안 되면 대통령도 3월에 그렇게 강조했던 1억 명 시대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공군도 좀 부담일 거고 항공업계도 부담일 거고, 그래서 이 기사가 나갔을 때 사실 공군과 국토부에서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많이 혼났습니다. 왜 기사를 썼냐? 이런 논의가 있다.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려야 되는 입장에서는 제가 좀 무리를 했지만, 무리를 한 건가? 내 일이 그건데 모르겠다. 아무튼 혼났습니다.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럼 자, 이 3마일만 내리면 끝이에요? 아니죠. 2030년에는 1억 3천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항으로 거듭나겠다라는 게 우리나라 계획에 나와 있어요. 1억 600만도 벅찬데 1억 3천만이 되려면 시간당 100대의 관제는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해도 80대, 85대라는데 100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추가적인 공역 논의가 또 필요한 거예요. 한 5년 정도, 6년 정도 남았습니다만 한 번 더 공역 조정 논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항공업계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왕 2030년 그렇게 할 거면 시원하게 더 떼주지 왜 이렇게 찔끔찔끔 떼주냐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공역만 넓히고 캐파 늘린다고 비행기들이 들어올 거면 돈 많은 나라는 그냥 공항 이쁘게 크게 지어놓으면 다 오기가 아니잖아. 뭔가 경쟁력을 갖춰야 되고 항공업계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거고, 항공업계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잖아요. 과연 뒷받침해 줄 거냐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공군 입장에서는 일단은 조금만 줄여보고 보자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역대 인천공항을 가장 많이 이용한 해가 2019년이에요. 7,200만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를 거치면서 푹 죽었다가 이제 좀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인데,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한 4,100만 정도가 이용을 했어요. 이 추세라면 올해 한 8천만 명이 넘어가는 역대급 인천공항 이용객 숫자가 나올 건데 1억 명은 아직 부족하죠. 그래서 정말 1억 명이 한번 차는지도 좀 봐야 될 문제고, 공역 문제뿐 아니라 우리 공항이 정말 매력적으로 더 탈바꿈해야 된다는 또 다른 요소들이 반드시 필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이건 확정된 안은 아니고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협의 중인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어요. 뭐가 됐든 이렇게 확정이 된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군이 정말 큰 결정을 했다. 공군이 진짜 많이 이거는 대의를 위해서 희생 아닌 희생을 한 겁니다.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모든 그 프로세스를 변경해야 되는 것을 받아들여 준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공역 보세요. 이 판 봐봐. 너무 복잡해서 뭐 이걸 이렇게 보면 일반인들은 이게 뭐야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보이지 않는 선들을 이렇게 다 그려놓은 건데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를 이 공역. 큰맘 먹고 싹 다 바꿔봐야 돼요. 요 당시에 이 공역이 만들어졌을 때는 전투기의 성능, 민항기의 성능 등을 고려해가지고 만들어졌을 건데 그때랑 지금은 너무 많이 달라요. 옛날처럼 막 거리를 많이 띄우지 않아도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현재 개발 중이고 운영 중인 전투기와 민항기의 어떤 성능에 기반해서 전체적인 공역을 한번 손질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하늘길도 한번 싹 다 리셋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변뱅에서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우리나라 항공업계에서는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 만한 큰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직 결론은 난 사항이 아니고 어떻게 변동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사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이 계셨다는 거 알지만 이 자리 비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지만 이해관계자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을 거예요. 특히 공군이 상당히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큰 결정을 해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뱅은 언제나 그렇듯 항공업계를 응원합니다. 필승!